여태까지 태조 이방원이었는데 이게 갈 수밖에 없어요. 메인에 있는 종목만 가지고 하셔야 된다. 반등을 제외한 상승 기조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삼성전자를 이제부터 사시려면 나는 채권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지금 한국 시장에서 이제 그동안 태조 이방원 해가지고 이 테마, 근데 이번 테마는 좀 실적이 받침돼 있는 아주 긍정적인 그 테마 군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이 계속 시장을 이끌어 왔는데 요즘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태조 이방원 섹터 어떻게 보세요? 이제 태조 이방원 자동차 거기 이제 더 넣자면 그렇잖아요. 자동차. 이제, 지금 이제 그거 이름을 이게 이 닉네임을 이거 너무 빨리 줬어요. 근데 뭐 이제 여러 가지 부르기가 골치 아프니까 그런데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자동차. 근데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자고요. 태양광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태양광을 끌어온 건 뭐냐면 미국의 바이든이 뭐니 그런 재생에너지에 힘을 싣고 법안도 통과시키고 대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니까 태양광 관련되는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신장 쪽에서 만든 그 뭐 인곳 이런 거 못 쓴다 막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였어요 여태까지는. 그렇죠. 근데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원전을 다시 세워서 지금 보면 원전을 크게 확대시키는 바람에 재생에너지 쪽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국내적으로는 그거를 과연 이 섹터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 그리고 그동안에 태양광 관련도 굉장히 올라왔잖아요.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중국의 반사 이익 정도로만은 안 된다. 이걸 충족시켜 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다가 전체 시장도 약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태조 이방원 하면 한꺼번에 움직였는데 요새는 그 어느 날도 한꺼번에 못 움직여요. 몇 개는 가고 몇 개는 주저앉고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그만큼 수급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빠졌다 반등할 땐 얘네들이 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제가 아까 단순화하시라 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조선은 이게 이제 경기가 후퇴될 또 가능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단기적으로는 뭐 고환율 덕을 본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러면 뭐 계속해서 어제 이제 어떤 증권사 리포트 나왔던데 계속해서 뭐 에너지전 수주가 올해처럼 막 세계적으로 그럴 거다. 근데 저는 그 에너지 문제가 어떤 이유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만 안정되면 이거 다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늘 신경 쓰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조선이 올해가 지나면 흑자 전환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돈 엄청나게 번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동안에 하도 형편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에 많이 끌고 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거는 나름 돌파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2차 전지에서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될 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이게 이제 저촉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재나 이런 것들을 북미나 뭐 나프타 같은 그 FTA에 가입된 나라에서 걸로 쓰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SDI 같은 경우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가서 거기다 이건 이제 미국을 조금 당혹스럽게 만든 건데 이건 좀 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온타리오에도 리튬이온이 많거든요. 그쪽이 뭐 워낙 자원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아니고 온타리오에서 만들면 미국이 뭐라고 얘기 못 해요. 캐나다 쪽으로 가도. 네. 그러니까 그게 북미 나프타 그렇죠. 안에 있으니까 멕시코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슬슬 나오는 얘기가 삼성이 멕시코 갈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전략적으로 좀 흘려야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거를 잘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조선은 조금 달라요. 조선은 우리나라 도쿠에다가 넣어놓고 하나 만들어서 띄우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 이제 각각
삼성이 아리백 선언한 것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혹시 이제 다음번에 바이든이 들고 나올 카드가 아리백 아닐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원전을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친환경으로 결정했지만 과연 국제적으로 그걸 받아줄까 하는 문제는 남아 있지만 그런 거고 방산도 오늘 좀 방산 당연히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어저께 푸틴이 일부 그러게. 군 동원령 내렸으니까 뭐 당연히 이제 오르죠. 그렇지만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푸틴 때문에 일어난 그 유럽에서의 우리도 이제 뭔가를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그 모든 나라가 무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유럽의 모든 나라가 무장을 해야 된다 이건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푸틴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갖고 동부지역 국민투표 해갖고 갖고 가면서 전쟁 종식을 하자고 막 우길 던지 지금은 뭐 zelensky가 오히려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런데 zelensky가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바이든이 안 듣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바이든은 11월 중간 선거 때까지 이게 계속 지속돼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안 그러면 모든 국내 그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 다 자신의 책임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데 푸틴은 그래서 난 하고 싶은데 쟤네가 협상을 안 해. 뭐 이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방산도 또 경기가 본격적으로 유럽도 후퇴하게 되면 경기 후퇴해서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 탱크 삽시다 이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어쩌다 조금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흔히 경험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뭐 아시지만 그 QT 대체대표 축소도 2배로 늘어나잖아요. 이번 달부터. 그러니까 이거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방산도 그런 쪽에 그리고 많이 끌고 왔다라는 거. 그래서 방산도 굉장히 핵심 종목으로 줄여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원전은 이런 겁니다. 그 원전은 우리가 그 원전은 친환경에 넣었다. 그게 해외에서 한국은 저걸 친환경으로 분류하니까 저거를 우리가 들어오자 이게 너무 우리만 너무 쉬운 생각이에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원전이라는 게 뭐냐면 원전을 우리가 입찰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링크 시켜주는 국제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거기 이제 수수료 내고 우리가 가야 되고 그 원전은 대부분 그 원전을 들이는 나라가 돈 여기 있으니까 원전 줘줘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돈을 동원해서 짓고 뭐 몇십 년에 거쳐서 받아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다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러면 그런 파이낸싱을 하는 국제적인 또 금융기관들이 또 수수료 챙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진이 굉장히 박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부터 덩어리는 커도 생각처럼 마진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이게 그러면 뭐 그동안에 일본인이 뭐니 왜 이거 프랑스도 그 드롭했겠어요. 돈이 안 나오니까 처음에 하다가 그러니까 원전을 우리가 어려워서 원전을 복귀시키는 건 우리나라 정책이니까 그건 차지하더라도 수출에 너무 큰 길에는 이제부터 조금씩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이슈가 한번 터지면 다 관계되는 주식이 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돈은 버는 거야? 이제 이걸 따지기 시작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좀 보셔야 되고 자동차는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런 건데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더군요. 근데 이제 전기차는 어쨌든간 테슬라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팔았어요. 미국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가 이것도 뭐 멕시코나 딴 데 가겠다고 그래야 되는 건지 뭐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게 그 환율 그 혜택은 좀 볼 거예요. 자동차는 아직은.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좋았던 수출주 그 대표적인 게 사실 그 IT하고 반도체인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좋은 흐름 조정을 받을 때도 잘 버텼는데 근데 이제 어저께 포드가 급락하면서 포드가 급락 10% 이상 급락 13%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그리고 또 GM도 따라서 가고
그때 뭐 허츠에 전기차를 10몇만 대 공급하기로 계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악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포드 악재가 더 크게 받았단 말이죠. 그게 이제 공급망에 대한 이슈잖아요. 공급망 이슈인데 오히려 현대나 기아 입장은 그저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 미국에서 자동차주가 그렇게 되니까. 근데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현대 기아를 샀어요. 순매수를 했어요. 전체 가격, 그러니까 전체 가격이 빠지는 걸 자꾸 보지 마시고 개별 종목. 개별 종목에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사고 있냐를 이거를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샀다. 그거는 오히려 좋은 시그널로 볼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좋았던 주식들에 대해서 태조 이방원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그리고 그 각 그룹의 선도주로 압축. 주도주로. 왜냐하면 다들 심리가 이건 비싸잖아,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오른. 거기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반등할 때 그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관련주인지 아닌지도 잘 불분명한 상태에서 관련주로 분류돼서 그냥 올라간 것들은 자꾸 축소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고, 최근에 이제 새롭게 얘기되고 있는 뭐 이제 뭐 그 폐배터리 관련도 네. 2차 전지하고 거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것도 메인에 있는 종목만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간 이렇게 빠져서 튀어오를 때는 그래도 여태까지 태조 이방원이었는데 이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점점 좁혀질 가능성이, 종목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섹터가 좀 더 가더라도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딴 거가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흔한 말로 이렇게 뭐 경기가 후퇴되고 뭐 금리 오르고 그러면은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되고 뭐 어쩔 수 없이 소비에 대한 필수 소비재. 그럼 우리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CJ 음식료주인데 뭐 오늘 올랐을 거예요. 이제 주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그게 지속성이 있느냐는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시장을 보시면 결국은 언젠가 시장이 턴할 땐 얘네들이 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더더욱 메인 선도주로 압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여기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계속 가져갈 만한 주식인지 아니면 좀 비중을 줄여야 될 주식인지 이런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해야겠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미 엉망이에요. 뭐 마이너스, 우리 사실 이거 올 초서부터 그 얘기 했잖아요. 마이너스 40, 50, 60%, 70%인 분도 많아요. 그렇죠. 바이오주 같은 거, 그 테마 급등주 가지고 있던 분들은 뭐 70%도 있으니까 이미 망가진 계좌를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게 시장 전망에 따라서 이제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시장 전망도 이번에 그 소위 말하는 베어마켓 랠리라는 게 한 코스피 기준이 2,700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한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단계별로 뭐 2,450, 뭐 그 위에 600, 700, 750 이렇게 해놨는데 이 지난달에 CPI가 이상하게 발표되면서 그게 다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계좌를 미리 시장을 예측해서 뭐 선도적으로 움직이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려 들어간 것들은 지금 손절폭이 제법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슈성이냐 아니면 이게 실적도 좀 뒷받침되면서 실체가 있는 거냐를 먼저 좀 파악해서 이슈성이라면은 손절이 좀 되더라도 일부를 좀 정리해 놓는 게 그 다음에 좀 가볍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뭐 아프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이거 뭐 주식 뭐 몇 개월 1년 보고 한 게 아니라 몇 년 보고 한 거다. 그럼 그냥 계세요. 예. 그냥 계시면 되죠. 그게 뭐 부도 날 만큼 나쁜 회사만 아니면 그냥 지나면 다 회복됩니다. 근데 그것까지 이제 견디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그런 거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거 뭐 인버스 이런 거 ETF 살려면 그 돈 3,000원 내고 교육받는 거 있잖아요. 네. 하시라고 좀 하시라.
있다. 그래갖고 약간의 인버스. 근데 인버스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이 그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해지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덜 가슴 아프잖아요. 산 주식이 빠졌는데 얘가 보충을 해줬네.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10% 미만 이런 걸로 한번 해보시면 그것도 해보시면 느낌이 와요. 이런 매매였구나. 거기까지. 그러니까 일반 투자가가 하실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 거기를 넘어서는 거는 감당하기가 힘들다. 힘들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주식 예탁금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도 이미 계좌 덮고 안 보는 분들, 특히 삼성전자 지금 뭐 신저가 지금 경신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55,000원도 깨졌어요. 54,000원 뭐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더 불안한 거예요. 더 사람들 관심 속에 빠져서 오만전자도 깨지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이라도 뭐 버려야 되냐. 그러니까 하여튼 이 투자 심리가 망가진 것들, 이것 때문에 더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반등을 제외한 상승 기조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더군다나 이제 모든 분들이 가장 좋아하셨던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죽을 쓰고 있으니까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일반 투자자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음 달 13일 CPI 발표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살아날 수 있지만 그건 굉장히 제한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얘기가 조금 다르잖아요. 손정희 회장 만나서 ARM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게 시장에 잘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호재인데.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는 한국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을 살 때는 삼성전자를 사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친구들이 할 때 무슨 파생을 같이 움직이니까 결국 파생해서 더 많이 먹는데 그거를 하려면 삼성전자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고는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어려웠으니까 여기서 막 호케이 막 올라간다 이렇게는 이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동 올 때 일부 정리해서 현금 갖고 계시면 그게 이제 어떨까. 근데 이제 다 팔면 손해가 너무 크잖아요.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투자 심리는 제 생각에 쉽게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지금 투자 심리. 그러니까 제한적인 움직임만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올해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우리 가족분들 한번 잘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현금이 보유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제 좀 살만한 그 시기가 왔어요. 그럴 때 무엇을 살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 해봐야 되겠죠. 사실 그 시장에서 살 거는 매일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내가 시장을 보느냐의 시각 차이인데, 내가 이거를 사 모아갈 거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얼마를 놓고 이거를 돈을 벌려고 하는 거냐에 따라서 얘기는 굉장히 달라져요. 만약에 짧게 난 기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이제 이번 달이 넘어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슈가? 당연히 실적이죠. 기업 실적. 그렇죠. 10월 달이니까 3분기 실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난 단타로 짧게 치겠다. 난 그냥 일로만 나가면 돼, 이번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 실적이 좀 우세하다고 예측할 수 있는 주식들밖에 없어요. 가장 단기적으로. 그래갖고 그 실적 얘기하고 13일날 CPI가 기대대로 돼서 맞물려서 조금 반등하면 거기서 얼마 이제 마진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사 모아간다는 개념은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10몇 년 전에 삼성전자 사신 분처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이면서 단기적으로 돈을 벌고 또 그 투자 경험이 길지가 않아서 초보 투자자 영역에 계신 분들이라면 억지로 사실 필요가 있을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최고의 종목이 현금일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그냥 현금을 가지고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럼 만약 기다렸다가 정말 그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때는 어떤 주식을 보는 게 좋아요? 그때는 물론 또 달라지겠죠. 시간 시점이 그러니까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 후퇴가 오면 아까도 말씀드린 필수 소비자나 경기 민감주 얘기하는데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시장이 과연 그렇게 해주겠느냐?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반등을 몇 차례 주고 지난번 저점도 깰 수 있는 정도로 한번 크게, 왜냐하면 경기 후퇴 때문에 시장이 주저앉고 연준이 이거 경기 때문에 안 되겠는데 이래서 그 우리가 느낌을 알잖아요. 연준이 이제 금리에서 조금 후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그랬을 때는 뭐가 가냐? 저는 그때는 오히려 성장률가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고생은 할 거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고 그런 기회가 오면 내가 그때 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현금을 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지금 샀다가 그 백만겸이 당신 얘기하는 것처럼 되지 않고 그냥 올라가면 난 아쉽잖아. 그렇죠. 근데 주식 투자는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근데 저는 기준을 정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깨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때는 그냥 사시면 되죠. 확인하고. 그래서 조금 덜 번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지금 이제 리스크를 걸면서 이거를 아주 초단기로 또 투자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 무리해서 사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전에 그 삼성전자는 1년에 한두 번 살 기회가 있다. 네. 지금 이미 그런 기회 아닐까? 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5만 원 중반이면. 가격으로 보면 그런데 이 증시 상황, 그러니까 나머지들이 보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를 이제부터 사시려면 나는 채권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그래서 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런 거보다는 나는 그냥 믿을 수 있는 채권을 산다. 그러다가 시세 차익이 생기면 이건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삼성전자 접근법으로는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과 함께 지금 시장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고 흔들리는 시점이긴 한데 어떻게 바르게 중심을 잡을 수 있을지 좋은 인사이트를 해주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불안할 때 어쨌든 가장 우리가 이 정심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음을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깨졌을 때는 잘 안 된단 말이죠. 이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은 사실 100일 중에 97일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3일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3일을 위해서 이제 97일을 참는 거거든요. 재작년에 아주 우리가 만나보기 힘든 특별한 경우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시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것 또한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제가 경험해 보면 그래도 시장은 계속 우상향해요. 길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좀 힘들지만 느긋하게. 왜냐하면 이게 주식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힘들죠. 다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주시장에서 멘탈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지금 같은 상황에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컨트롤해 나가시고 또 너무 시장에 몰입하실 필요가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뭐 오늘 못 사면 내일 더 오른 가격에 사야 되니까 막 급하고 이런 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조금 느긋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